드랙. 자신의 성별이나 지위에 기대되는 모습과 반대로 자신을 꾸미는 퍼포먼스의 일종. 그리고 이 퍼포머들을 흔히 드랙퀸이라고 부릅니다. 드랙퀸만이 가진 화려함과 쇼적 특성, 극적인 느낌은 다른 어떤 뮤지컬 장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데요. 때문에 많은 뮤지컬에서 드랙퀸의 이야기를 담아내곤 하죠. 드랙퀸은 중세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여성이 무대에 설 수 없던 시기, 여자 배역은 남자 배우가 맡아야 했는데요. 길게 늘어뜨린 드레스는 남배우에게 익숙치 않았고 여장 남자 배우들은 드레스를 질질 끌고 다니며 어색하게 무대에서 연기를 펼쳐야 했습니다. 드래그드. 이는 곧 무대 위 여장 남자를 뜻하는 단어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 단어는 잠시 잊혀지는 듯 했으나 다양한 아티스트에 의해 다시 표현되며 드래퀸이라는 단어로 재탄생했죠. 첫 번째 작품은 뮤지컬 킹키 부츠입니다. 작품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바로 영국에 위치한 WJ 브룩스 공장. 이곳에선 드래퀸을 위한 부츠를 만들어 왔는데요. 이 이야기는 1999년 BBC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고 이를 토대로 영화와 뮤지컬이 탄생했습니다. 뮤지컬 킹키 부츠의 주인공은 롤라입니다. 롤라는 드래퀸으로 활동하다 우연히 신발 공장의 사장 찰리를 만나 그 공장의 디자이너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남성을 위한 부츠를 제작하기로 합니다. 그 길이는 무려 80cm, 이름하여 킹키 부츠. 하지만 롤라의 남다른 모습에 직원들은 거부감을 느끼고 그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롤라는 언드렉한 자신의 모습, 사이먼으로서 공장 직원들과 소통하며 갈등을 풀어나가는데요. 화려하고 유쾌한 롤라와 달리 한때 아버지의 애정과 관심에 목말라 하던 권투선수 출신의 사이먼은 롤라의 괴짜스러운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이먼의 진심으로 곧 공장 직원들은 롤라에게 마음을 열게 되죠. 이 작품은 드래퀸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이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닙니다. 롤라라는 드래퀸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의 가치관에 충돌을 경험하고 이 과정에서 드래퀸 롤라로서 복싱 선수 사이먼으로서의 감정과 생각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연출했죠. 두 번째 작품은 뮤지컬 제이미입니다. 제이미 역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BBC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진 후에 뮤지컬로 제작되었는데요. 드래퀸이 되기를 꿈꾸는 17살 소년 제이미는 졸업 파티에 드레스를 입고 가기로 합니다. 드레스를 맞추던 중 알게 된 드래퀸샵 주인의 도움으로 드랙 무대에 서기도 하죠. 덕분에 졸업 전 학교의 스타가 된 제이미. 하지만 소문을 들은 선생님이 제이미가 드레스를 입고 졸업 파티에 오는 것을 막습니다. 이제 막 드랙을 시작하려는 어린 소년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뮤지컬 제이미는 작품 속 다른 드래퀸들의 이야기와 달리 미성년자 드래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드랙 공연은 클럽이나 술집 등 미성년자가 출입하기 어려운 곳에서 열리는데요. 때문에 제이미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은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작품은 제이미의 꿈을 향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편견, 차별, 어려움을 담아내며 공감을 자아냅니다. 드래퀸 외에도 이슬람교, 여성 등 소수자의 이야기를 곳곳에 녹여내며 그 메시지를 더욱 다양한 소수자의 이야기로 확장해 나가죠. 세 번째 작품은 뮤지컬 렌트입니다. 렌트의 조연이지만 사실상 주연처럼 작품의 메시지를 전하는 엔젤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엔젤은 드래퀸이며 스트릿 드러머로 활동하는 예술가입니다. 뉴욕에서 살아가는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렌트에서 가장 희망적이고 밝은 모습을 보이는 캐릭터이기도 하죠. 작품 속 7명의 친구들과 달리 그 어떤 친구와도 과거에 친했던 경험이 없었던 엔젤. 하지만 엔젤은 그 친구들 사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친구로서 자리매김합니다. 그리고 연인 콜린스의 품을 떠나게 된 후에도 친구들에게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캐릭터이기도 하죠. 이는 그게 맨 마지막 장면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네 번째 작품은 뮤지컬 프리실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에 공연된 적이 있는데요. 작품은 프리실라라는 이름의 버스를 타고 호주를 횡단하는 드래퀸 세 남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작품의 배경인 1980년대는 에이즈와 게이에 대한 편견, 반감이 극에 달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이 시기를 살아가는 드래퀸 버나뎃, 틱, 아담이 버스를 타고 2876km의 여정을 떠나며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저항하는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작품은 쇼뮤지컬의 특성을 적극 살려 새 드래퀸의 공연을 화려하게 담아냈습니다. 히트팝을 엮어낸 가장 화려한 주크박스 뮤지컬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호주 사회의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우며 대륙을 횡단하는 버스, 프리실라. 그 안에 각기 다른 이유로 버스에 오른 3명의 드래퀸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마지막 작품은 뮤지컬 헤드윅입니다. 작품은 헤드윅의 개인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죠. 헤드윅은 어릴 적 지속적으로 당한 성폭행으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타인에 의해 성전환 수술까지 하게 되며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 경계에 서게 된 인물입니다. 명확한 어느 한쪽에 서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반항하고 트라우마에 대한 괴로움도 끌어안은 채 사랑에 대해 담담하게 노래하는 헤드윅은 수많은 차별 속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를 건네죠. 작품의 극본을 썼고 뮤지컬 헤드윅에서 주연으로 연기하기도 한 존 카메론 미첼은 기존의 화려한 드래퀸쇼와 달리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나가는 구성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극적인 헤드윅의 이야기를 모노드라마 형식으로 풀어갔죠. 헤드윅이 극에서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자신의 이야기는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 그 경계에 있든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 드래퀸은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두꺼운 화장과 길게 붙인 속눈썹, 높은 하이힐과 몸매를 과장하는 의상들, 여성성을 과도하게 표현하며 희화화한다는 것 때문이었죠. 하지만 오늘날 드래퀸은 자아 표출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 여장 남자가 아닌 하나의 예술 장르로 자리 잡은 것이죠. 때로는 자신이 숭배하는 디바를,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내면에 숨겨진 제2의 자아를 표현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뮤지컬 작품 속 드래퀸들도 그러합니다. 드래퀸 특유의 화려함과 쇼적인 특성으로 대중과 마니아층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끈 작품 속 드래퀸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쇼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넘어 남자와 여자,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이분법적 편견을 깨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로서, 화려한 디바로서, 편견에 저항하는 투사로서 그들이 그려낼 이야기는 또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요? 지금까지 뮤지컬 큐레이팅 채널 뮤센트였습니다.